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15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과세 요건인데요. 과세 요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물론 자료실에 요것을 별도로 보충 자료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자료 올라가더라도 15쪽 과세 요건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그래서 아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취득세 세 문제니까 중요하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하나, 소득세에서는 많게는 5문제에서 6문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다 맞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10개 정도에서 13개, 10개 이상이면 2차 과목에 충분하게 평균치를 60 도달하는데 전략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의 주체, 뭐죠?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한 도세로 되어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한다. 그래서 도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 도세입니다. 도세.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을 내면 강남구청으로 귀속이 된다. 구세니까. 그러나 경기도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도세니까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도세. 그죠? 다음 재산세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데 시군세로 되어 있다. 여기서 시군하면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도 항상 따라가요. 시군구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다. 세무서 갈 일이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 즉 뭐다? 세무서 갈 일이 있다 이거죠. 제 과세의 주체. 그리고 이와 같은 세금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부수적으로 붙는 거.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역시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부과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세도 등록면허세에 부수됩니다. 부가적으로 붙는다. 그리고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없지만 뭐는 지방교육세는 부과가 되죠. 그리고 반대로 종합부동산세에는 뭐만 농어촌 특별세만 20% 부과가 되고 감면받았을 때 역시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관계가 없죠. 이렇게. 다음 신고기한이 있죠. 과세표준 신고서, 세금 계산한 그 절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마지막 날 언제까지냐? 취득세는 60일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록하기 전까지만 뭐하라? 신고를 하라. 과세표준. 예. 그리고 재산세는 신고 기한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뭐를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만 12월 15일까지 뭐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익년,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이 있다. 이런 건 기재해 놓고 자꾸 보는 거죠. 예. 다음 납세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각종 신고해야 될 장소, 의무를 이행할 장소가 어디냐? 취득세는 물건 중시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뭘로 간다? 소재지. 다만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라. 소재지. 등록면허세도 등기하는 부동산의 뭐? 소재지.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어떤 부동산에 하느냐?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소재지. 또 재산세도 부동산의 뭐다?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갑니다. 특징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 중심인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로 갑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죠. 그래서 부동산 뭐? 부동산의 뭐? 소유자 주소지. 소유자의 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이 있는 자, 있는 자의 뭐? 주소지. 그죠?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 이게 납세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15쪽에 나와 있는 우리 과세 요건,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15쪽에 보시면 과세 요건 1번, 과세 요건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려냐, 이 목적물을 법률에 명시해 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 벌은 거죠. 법인세, 법인이 벌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대표적으로 재산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또는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행위, 무슨 행위,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라.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면허세 내라. 물론 구체적으로 재산이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취득한 행위하면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이렇게 강론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총론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거, 취득세는 취득한 뭐가 있을 때, 행위가 있을 때 세금 내라.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과세 대상이 목적물이. 그리고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다. 재산이 없다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부과한다. 과세 대상이.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뭐가 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내라.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는 취득한 행위 중에서도 어떤 것 취득했을 때, 이렇게 세부적인 건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에서 공부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2번에 과세 요건에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서 국세가 됐던 또는 지방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이때는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납세 의무자 범위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다만 끝에 중요하죠.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납세 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밑에 연대 납세 의무자는 뜻만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져라. 이게 연대 납세 의무자. 박스에 나와 있는 16쪽에 보시면 공동으로 상속 등을 받았으면 취득세나 상속세 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았으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뜻만. 그리고 2번 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재산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사업 회사를 청산할 때 해산할 때 맨 마지막에 남는 청산인 또는 출자자 중에서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 또는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은 양수인, 이런 사람들이 2차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부적으로 공부할 건 아니다. 뜻만. 2차 납세 의무자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납세 의무를 이행 안 했다? 그렇다고 2차 납세 의무 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관계없어. 근데 원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안 냈고 그 사람 재산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손해볼 수 없죠. 그럴 때는 2차적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를 특별한 경우에만 정해져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맨 밑에 16쪽에 납세 보증인. 사업자 등록할 때 당신이 세금 안 냈을 때 보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보증을 섰다면 보증 선 사람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안 낸 세금, 지방세나 체납처분비 또는 가상금 이런 거 안 냈으면 보증 선 사람이 책임져라. 그래서 보증인도 납세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시면 17쪽에 보충학습에 원천징수 의무자, 무슨 뜻이냐?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여기 보실래요? 자, 개인이 1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뭐네요? 소득세 내야 돼. 근데 소득세 내야 되는데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를 계산하면 번거롭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사람은 1년치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부담이 크니까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급여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뭐하고 그달 빼고 나머지만 받아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장은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무식해 보이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사업자는, 사장은 이걸, 사업자는 종업원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공제를 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럼 사장은 월급 줄 때 빼고 줬어요. 그거 사장이 가져요? 아니잖아. 일정 기간 되면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갖다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왜?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걸 국가를 대신해서 편리하게 누가 소득을 지급하는 사장이 별도로 세금을 공제했다가 그걸 국가에 갖다 내는 거지 자기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여기 보세요. 강론에 가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무한자 취득한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을 뭐하고 있는 사람 소유자, 종합부동산세도 소유자 중에서 일정 금액을 뭐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참고로 한 가족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투기하지 않았으니까 9억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 냅니다. 그런데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6억을 초과할 때 내라. 그죠? 일정 금액을 뭐할 때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설명할 건데, 납세 의무자,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건 요 납세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다음 17쪽에 보시면 3번 과세표준,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하면 여기서 잠깐 보실래요?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계산할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고,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또는 국가가 정해놓은 무슨 가격, 공시가격, 다시 말하면 무슨 가격, 기준가격, 부동산의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 공시가격, 기준가격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보, 국세에서는 명칭을 뭐라고 한다? 기준, 시가, 이렇게 명칭으로 부르고,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뭘로 부르느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럼 참고로 공시가격이 뭐냐? 토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격이 결정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매년 1회 이상, 한 번 이상 가격을 정해놔요. 그런 가격으로 세금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뭐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게 과세표준인데,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보면 이거죠. 취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취득세 계산해요. 얼마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건 공짜죠. 주고받은 가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뭘로? 시가 표준액이죠. 기준가격, 시가 표준액, 이렇게 두 가지 다 적용한다. 실거래로 세금 계산할 수도 있고, 시가 표준액, 기준가격 가지고 세금 계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실제로 가격, 실거래 가격, 이거로 하든가, 아니면 뭘로? 기준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재산세는요,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뭘로 계산하느냐? 국세니까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가격, 기준시가, 여기 국세는 기준시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팔았으니까 실거래 가격 또는 뭐예요? 기준 시가 이렇게 적용, 이거 가지고 양도소득세나 또는 취득세 등을 계산하죠. 이렇게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다. 실거래 가격이냐, 공시가격, 기준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이거죠. 다음 그 밑에 여러분 17쪽에 이번에는 4번 세율 몇 %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세법은 세율을 비율로 표시하는데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이 맨 밑에 17쪽에 맨 밑에 과세 표준 크기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방가로 2번 거기에 1번 비례세율이라고 있죠. 비례세율. 과세 대상 물건이 같으면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000만 원짜리를 취득했다. 2,000만 원을 취득했다. 3,000만 원을 취득했다. 만약에 1%라면 비례세율은 1%, 여기도 몇 프로? 1%, 여기도 1%. 그럼 보세요. 세금을 계산하면 과세 표준 1,000만 원에다가 1%를 곱하면 얼마? 1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고 1%면 10만 원. 10만 원, 2천만 원에 1%면 20만 원, 3천만 원에 1%면 30만 원 세금 나옵니다. 보세요. 요게 뭐고 과세 표준이고 요것이 뭐고 세율. 그래서 곱하니까 산출세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요 과세 표준 크기가 몇 배예요? 2배. 요거하고 차이는 3배. 그러면 요것도 차이가 몇 배? 2배. 요것도 몇 배? 3배. 그러니까 과세 표준 크기면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잖아요. 세율이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세율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18쪽에 초과 누진세율이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 대상이 같아도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율 부담이 점차 커지는 거, 전기 요금 등이 누진제라고 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세금 그만큼 요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금은 어떤 걸로 되느냐. 구체적으로 세율은 강론에 들어가서 하고, 취득세는요 과세 대상,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다. 등록면허세도 세율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로 정액 세율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거 말소할 때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금액으로 부과하는 게 정액세율인데 세율은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다. 다음 재산세 비례세율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 같은 거는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2가지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요 어떤 자산을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 보유기간 또는 등기를 하고 팔았느냐, 미등기 전매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율이 비례세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과 누진 세율 2가지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은 비례세율 아니면 뭐다?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은 3번에 보시면
18쪽의 3번 세율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거기에 일정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이 규정해 놨으면 그걸 증하거나 감할 수 없다. 그대로 준수를 해라. 이게 일정세율이고, 2번 표준세율은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에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라고 하죠. 증하거나 감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한세율은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건 표준세율. 참고로 보시면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에요. 등록면허세도 무슨 세율? 표준세율. 그리고 재산세도 보다 표준세율.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국의 취득세 세율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서울의 취득세와 제주도의 취득세와 부산과 광주, 대전 세율이 서로 틀리면 지역 차별이죠. 그러니까 공평과세 실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똑같아. 전국이. 취득세는 전국이 똑같아요. 다만 법에는 똑같이 정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줄여줘야 되겠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기본은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조례에 따라서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기본이지만 증하거나 감할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기본이 정해져 있지만 표준세율이니까 기본이 정해져 있어도 증하거나 감할 수 있고, 재산세도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가감하는 거 없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과세요건 간략하게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쪽의 조세의 징수 방법. 자, 그래서 첫 번째 신고납부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단어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5가지 세금은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이제 징수, 부가징수 절차, 세금을 내라 하는 절차, 납세 의무자는 이행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물론 3가지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세법,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밑에 나와 있는 신고 납부,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보통 징수죠. 그러면 한번 징수 방법 보죠. 부과라는 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즉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예요. 부과. 그리고 부과해놓고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징수. 세금을 내라고 하는 절차, 그리고 걷어가는, 징수하는 절차가,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신고납부. 1번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법이 정한 법정 신고 기한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이게 신고납부예요. 여기 보실래요? 자, 징수 절차의 신고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납세 의무자가, 자, 1번 스스로 과세 표준이 얼마고 취득한 물건 가격이 얼마고 거기에다가 몇 퍼센트냐 세율을 계산해서 무엇까지?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계산을 해서 법이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 내 무엇을 하라? 신고도 하고 무엇도 하라? 납부도 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 신고납부라고 한다 얘기해요.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언제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법정신고 기한하면 법이 정해놓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과세표준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내 뭐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를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가산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계산을 하느냐?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도 하고 뭐까지 세금 납부까지 하라. 취득세는 그 날이 언제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금, 여러 가지 있지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 소득세 등은 대표적으로 보다 신고하고 납부하라. 취득세는 60일,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이거죠. 예,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가산세 보기 전에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19쪽에 그림 보세요. 그림. 박스에 1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합니다. 어디에? 과세관청에.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이 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아파트 취득했으면 강남구청에 신고를 해요. 취득한 사람이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공무원이 2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납부서, 지로용지와 같은 납부서를 만들어 줍니다. 2번. 그럼 취득한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납세 의무자는 3번 금융기관에 가서 세금 납부해야죠. 납부하면 뭐 받아요? 세금 냈다는 4번 영수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신고 납부라고 한다. 이런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 소득세, 그 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부 신고 납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참고로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꿔서 20쪽에 잠깐 보세요. 20쪽에 보시면 가산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나요? 세금이다. 그럼 가산세가 뭔지 한번 볼까요? 20쪽에 양가로 1번.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여기서 의무는 뭐예요?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한 세금에 가산해서 더해서 걷어가는 걸 가산세라고 한다. 다만 여기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거 밑줄 쳐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끝에 금자로 끝났죠. 가산금, 금리, 이자예요. 가산금은 이자, 가산세는 세금. 세금하고 이자는 성격이 달라. 그래서 합칠 수가 없다.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밑에 가산세 양가로 2번 성격.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한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2번 중요합니다. 2번 가산세는 여기 보세요. 이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 가산세는 국세냐 지방세냐, 그것은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취득세 신고납부안에서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 따라가 지방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따라가요 국세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 그 뜻이에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얘기는 국세를 위반했으면 국가로,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이 얘기고, 그것까지만 보시고 3번 보십니다. 3번에 가산세는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같이 내는 거고, 환급 세금을 많이 내서 되돌려 받을 게 있으면 가산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환급받아야 된다. 그죠? 그럼 가산세 적용하는 세목은 3번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런 세금이 신고납부고,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세금을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데, 다음 장 21쪽에 보시면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무신고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일반 무신고죠. 1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신고를 안 했으면 20% 붙어요. 그리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이럴 때는 100분의 40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2번 반가로 2번은 과소신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인 세금보다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으면 거기 가법만 보시면 돼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으면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40%, 부정자가 붙으면 40%. 이것은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나오고, 등록면허세 나올 때 공부하고, 양도소득세 나올 때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론에서는 그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 정도. 다음 22쪽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 1번은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전날까지, 그리고 거기에 연체 이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가산세를 보면 이거죠. 무신고 가산세는 둘로 나눠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신고를 안 했으면 20%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40%다.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했다. 과소 신고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했죠. 이것도 일반 과소 신고는 단순히 착오 등으로 인해서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10%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고의적으로 축소를 했다. 이런 경우는 부정자가 붙죠. 이때는
40%.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것은요 일일 계산이다. 일일 계산. 미납부생, 납부하지 않았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여기에 곱하기 자진납부일 늦게 된 거 지연 일수, 늦게 낸 날짜 10일이면 10일, 100일이면 100일 곱하기 여기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 만분의 2.5.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2019년 개정법률 개정되기 전에는 만분의 3, 만분의 3이면 0.03% 일이래. 그런데 1000분의 2.5로 해놨어요. 왜?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요. 그런데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너무 높으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정을 했죠. 뭘로? 요렇게 만분의 2.5니까 0.025%로 하겠다. 0.03%가 아니라 0.025%.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요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통과가 되면 요렇게 될 걸로 개정이 될 겁니다. 정부 개정안이니까. 그래서 교재에는 아예 이걸로 뒀어요. 만약에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옛날대로 만분의 3으로 가지만 국가가 개정안을 올린 거는 거의 통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만분의 3이 아니라 만분의 2.5 이것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셨고 이번에는 보통 징수로 갑니다. 19페이지 다시 되돌아가요. 19쪽. 19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부가징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거기 19쪽에 보시면 보통징수 1번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계산을 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발급하여 조세 세금을 징수 걷어가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누가? 과세권자가. 여러분 과세권자 그러면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인데 구체적으로 국세면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하고 지방세면 구체적으로 시장, 군수가 세금을 계산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아예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결정 이렇게도 얘기해요. 결정이라는 얘기는 계산을 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에게 무엇을? 납세 고지서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 고지서가 나와요. 그럼 고지서 받고 이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을 납부기한이라고 해요. 납부기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납부기한 내 뭐를 하면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가 우편함으로 꽂히죠. 이렇게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뭐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예요. 물론 그 외에도 지역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고 상속세, 증여세 등도 있지만 기본은 우리가 보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다.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뭐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끝에 뭘로 붙어요? 끝나요? 금리니까 뭐 이자. 아까 가산세는 세로 끝나니까 세금, 가산금은 금리니까 뭐 이자. 그죠? 이때 가산금은 늦게 되는 것만큼 연체 이자가 붙는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가산금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19쪽에 그림 보실래요? 박스에 그림. 먼저 1번 납세 의무자는 1번 과세관청, 국세면 세무서장한테, 지방세면 시장군수한테 1번 뭐가 와요? 납세 의무자한테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와. 그럼 납세 의무자는 2번 고지서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뭐 합니까? 납부해요. 납부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납부했다는 영수증 받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보통징수 또는 부가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세금이 뭐가 있다?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종합부동산세 또는 뭐 상속세,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때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성실하게 안 하면 늦게 되는 거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 그래서 여러분 24쪽에 보시면 가산금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24쪽 가산금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까지 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걸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25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일반 가산금은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고지서 받았는데 고지서의 마지막 날 납부 기한까지 언제까지 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기한이 지나면 국세, 지방세 낼 세금 안 낸 거 있죠? 체납 안 낸 세금의 몇 프로? 3%를 가산한다. 이게 가산금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가로 3번 중가산금 있죠?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계속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번 가산금 3%가 붙어요. 그리고 계속 안 내겠죠? 그래서 또 안 내면 3% 붙은 거에다가 별도로 또 붙어요. 그게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에 또는 지방세에 만분의 75 상당한 가산금을 2번 가산금에 가산하여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를 한다. 여기서 자 여기 보실래요? 가산금 보죠. 이 얘기예요. 자, 고지서에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세금이 100만 원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한다? 기한. 세금 내는 첫날을 개시일, 이렇게 개시일. 마지막 날을 기한. 즉 납부 기한. 그죠? 31일까지 내라. 얼마? 100만 원. 이게 고지세액이야.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 그럼 요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면 몇 프로? 요 세금의 3%가 붙어요. 이게 가산금이다. 그럼 이거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뭐 만분의 얼마예요? 75. 다시 말하면 몇 프로입니까?
0.75%가 붙는다 이거죠. 예. 1000분의 12가 아니라 1000분의 12. 자, 여기서도 하나 보세요. 자, 일반 가산금 3% 붙었어요. 안 냈으니까.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3만 원. 이게 일반 가산금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 내고 또 안 내면 1개월 봐줘요. 여기서 내면 되는데 한 달 됐는데 또 안 냈다. 그러면 만분의 얼마? 75 붙어요. 또 한 달 있다 또 안 내면 만분의 얼마? 75. 이렇게 해서 1개월 단위로 붙는다. 이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중가산금은요. 작년까지는 1000분의 12였었어요. 여러분 1000분의 12는 몇 프로예요? 100분율로 하면 1.2%야. 1.2%.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요거를 뭐 하겠다? 중가산금을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몇 프로? 만분의 75. 다시 말하면 몇 프로예요? 이거 1000분율로 하면 1000분의 7.5. 다시 말하면 0.75%. 그래서 중가산금도 이렇게 개정됩니다. 원래는 몇 프로였었는데 1.2%인데 완화 줄여서 이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0분의 7.5 해야 되는데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만분의 75. 만분의 75면 1000분의 7.5. 다시 말하면 0.75%. 원래는 1000분의 12 그러면 1.2%인데 너무 부담이 크니까 줄였죠. 1%가 안 되는 0.75%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나중에 조세 총론이 아니라 강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용어 정도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징수방법.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등록 면허세도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언제까지?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재산세는요 고지서 나옵니다. 보통 징수 고지서 받고 내라. 종합부동산세도 원래는 고지서 받고 내요. 보통 징수.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그러면 이때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뭐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세자 붙는 건 뭐고? 세금이고 세금. 그리고 끝에 뭐라고요? 가산금 이렇게 붙으면 금리 이자다. 이자. 고지서 받고 늦게 내면 이자가 붙어요. 가산금.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1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시고 이제 29쪽에 보시면 7번에 조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 용어. 면세점. 이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 표준 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하나 일정 수량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면해준다. 그래서 면세점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 소액 징수 면제는요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 액수가 소액이야. 그래서 소액인데 적은 액수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죠. 그래서 징수하지 않는다.
고지서 발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위에 면세점은 우리가 공부할 때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에요. 취득세 안 내. 취득세 면해준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죠. 재산세는 고지서 발부할 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고지서 발부 안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계산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계산 자체를 안 해요. 그럼 감면은 뭡니까? 이것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부를 깎아주거나 면제 혜택을 주는 걸 감면. 비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안 하는 게 비과세고, 감면은 계산을 하고 요건을 충족한 자가 감면 대상이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감면이라고 한다. 비과세는 신청 같은 거 없이 그냥 계산을 안 해버리죠. 이게 비과세고, 차이점 용어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글자 그대로 과세표준에 기재된 원래 제출한 과세표준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한다. 그래서 수정,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라고 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고 그럴 때 정보를 통할 때 정보통신망 있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자신고, 그래서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를 컴퓨터, 이메일 등으로 인해서 전자신고 별도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장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개념 정도만, 용어 정도만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장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 하는데, 지금 이미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 조세총론을 한 번 듣고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이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요거 국세냐 지방세냐 요거, 그리고 부가세, 여기에 추가로 붙는 세금 있죠. 부가세. 그리고 나서 요거 징수방법,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그리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이렇게 신고 납부냐 보통 징수냐, 요거 핵심적으로 요 3가지가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2번째 들을 때는 차근하게 정리가 될 거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도 한 번 정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